신경계에서 신경의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자, 여기 뭐가 있냐면 뉴런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있겠고, 자, 여기는 축색돌기가 있다고 하자. 자, 여기는 마찬가지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서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자, 꼭 3개의 나트륨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2개의 칼륨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자, 여기를 축색 안쪽이라고 하고 이쪽을 축색 돌기 바깥쪽이라고 하고,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신경세포체의 핵이 있다고 하자. 자, 이쪽에는 다른 수상돌기에서 이렇게 신호가 오겠지. 자, 이쪽에도 이렇게 수상돌기에서 신호가 오고, 자, 이쪽에도 이렇게 수상돌기에서 신호가 오겠지. 그래서 요 신호가 제각각 오지만 그게 합쳐지면 이쪽에서 역치 이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면 그 활동전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뉴런 막을, 신경세포체의 막을 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오겠지. 자, 이때 요 수상돌기가 각각은 역치 이상이어도 3개가 합쳐지면 충분히 역치 이상의 활동전이를 발화시킬 수가 있지. 그래서 요 3개를 우리는 3개의 활동전이가 합쳐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간합, 이렇게 부르자. 자, 공간합 이러면 좀 어렵겠지만 3개의 수상돌기로부터 오는 신호가 작아도 합쳐지면 역치 이상의 활동전이를 발화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다른 수상돌기가 있는데, 자, 이 수상돌기에서 작은 신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와서 각각의 신호는 역치 이하지만 그 3가지 신호가 역치 이상의 활동전이를 발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클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의 수상돌기가 연속적으로 자극이 도달하면 그것도 역치 이상의 활동전이를 발화시킬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활동전이는 이렇게 신경세포체의 막을 타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지. 자, 이렇게 하나에서 연속적인 신호가 합쳐져서 역치 이상의 활동전이를 발화하는 걸 우리는 시간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우리는 각각의 수상돌기가 합쳐져도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하나의 수상돌기에서 여러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고, 공간합, 시간적으로 합쳐지는 시간합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되겠지. 자, 어쨌든 활동전이가 여기까지 도착을 하고, 이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펌프,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엄청난 ATP를 소모하겠고, 그거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트륨과 칼륨을 바깥쪽으로 펌프질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항상 열려있는 K 플러스 통로가 있지. 여기는 물론 나트륨도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하지만 주로 K 플러스만 이동하는 통로가 돼. 그래서 이거를 K 플러스 칼륨 통로 또는 칼륨 채널, 이렇게 부르지. 따라서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고 안쪽은 칼륨의 농도가 많으므로 이 칼륨은 항상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샥 쏟아져 나가겠지. 자, 그리고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안쪽으로 퍼 들여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겠고, 자, 요 옆에는 뭐가 있냐면, 요 옆에는 나트륨 통로가 있지. 자, 이렇게고 가운데가 현재 이렇게 막혀 있고, 자,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막혀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자, 가운데 통로를 활성화 개폐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밑에는 뚜껑이 2개가 있다. 통로가 가운데도 하나 있고 밑에도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고,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개폐구, 밑에 거를 불활성화 개폐구 이렇게 하도록 하자. 물론 여러 개의 나트륨 통로가 있는데 여기는 2개만 그리기로 하자. 하나, 이렇게 2개만. 그래서 2개의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다. 이걸 이쪽에다 뭐라 그러냐면 Na 플러스 통로, 나트륨만 이동을 하겠지. 그러나 현재는 이 가운데 통로가 닫혀 있고 밑에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나트륨은 현재 이동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K 플러스 통로가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닫혀 있는 통로지. 자, 이렇게 되고 이 안쪽이 이렇게 닫혀 있겠고, 요거는 전이차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K 플러스 통로. 자, 그래서 두 종류의 통로가 있는데 항상 열려 있는 K 플러스 통로. 그 다음에 활동 전이가 도착을 할 때 열리는 K 플러스 통로가 있다고 일단은 알고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고 안쪽은 칼륨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면 뉴런 안쪽은 축색 돌기 안쪽은 마이너스 전기 이렇게, 그 다음에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띈다고 하자.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꼽으면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약 마이너스 70mV 정도,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전이차가 생기지.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뉘어져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분극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전극을 꼽고 여기다 전극을 꼽아서 실제 전이차를 조사하면 기계가 마이너스 70mV를 가리키고 있겠지. 자, 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져 있냐라는 건 참 이해하기 힘든데 이렇게만 정리하자.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는 이유는 바깥쪽엔 나트륨이 많고 상대적으로 안쪽은 칼륨이 있지만 음이온 단백질 같은 음이온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조금 헷갈리지만 깊게 공부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K 플러스 통로가 있겠고, 자, 이렇게 있겠고, 자, 이렇게 있겠고, 이쪽에는 축색 안쪽이라고 하자. 여긴 다 축색 안쪽. 자, 안쪽은 K 플러스가 상당히 많으므로 이 K 플러스는 순식간에 이쪽으로 슉 나가겠지. 이렇게 순식간에 나가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겠지. K 플러스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유는 안쪽에 K 플러스 농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K 플러스 농도 9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요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걸 잡는 힘이 있지. 그걸 뭐 때문이냐 그러냐면 음전하 때문이지. 음전하가 요 K 플러스를 못 나가게 잡는 힘 때문에 그래. 당연히 밖으로 나가려는 요 K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강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음전하가 잡는다. 그러면 어떤 음전하가 있느냐? 주로 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이 이 축색돌기 안쪽에 많이 다량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보면 이 K 플러스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쏟아져 나가고 들어오고 쏟아져 나가고 들어오고 쏟아져 나가고 들어오려는 힘이 생기겠지. 나가고 들어오고 계속 동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려는 힘을 잡는 게 바로 음이온 단백질이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마이너스 70mV다. 이때 이 마이너스 70mV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휴지 전위 요렇게 부르지. 따라서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항상 열려있는 K 플러스 통로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물론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활동 전이가 도착을 한다. 그래서 자, 활동 전이가 도착을 하면, 자, 여기는 나트륨이 끊임없이 두 개가 나가고 밖으로, 그 다음에 칼륨 펌프가 칼륨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자, 축색 안쪽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열려있는 K 플러스 통로, 여기를 통해서 칼륨이 이쪽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면서 휴지 전이가 형성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나트륨 통로가 있는데 그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이렇게 하나가 열렸고, 물론 불활성화 개폐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겠지. Na 플러스. 자,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도 역치 이하면 활동 전이가 발화하지 않지. 따라서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몇 개 이렇게 더 열려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50ml 이상으로 활동 전이가 발화되겠지. 나트륨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드디어 활동 전이가 생기게 되지. 자,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쪽에 있는 K 플러스 통로는 이렇게 닫혀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닫혀 있다고 하자. 그러므로 K 플러스 이온은 아직까지 여기로 쏟아져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것. 자, 요 나트륨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그 나트륨이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음이온이나 전자들이 이쪽으로 확 끌리게 되지, 이렇게. 자, 이렇게 확 끌리게 되면 아주 미약한 전류가 여기서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는 국소전류 이렇게 부르자. 아주 일부분에 생기는 전류들. 여기도 마찬가지 음이온이 이쪽으로 확 쏠리면서 국소전류가 생기고, 그런 국소전류들이 옆으로 활동 전이를 퍼져나가게 한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자. 다시 한번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 주위로 전자나 음이온들이 확 쏠리기 때문에 국소전류가 생기고, 그 국소전류가 활동 전이를 옆으로 퍼져나가게 한다. 활동 전이가 옆으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활성화 개폐구 요 구멍이 열려서 쏟아져 들어오겠지. 아직까지는 활동 전이가 여기까지 발생하고 칼륨 통로를 열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주고, 자, 내부를 좀 더 요렇게 그리면, 자, 이쪽이 이렇게 축색 돌기 안쪽이 있겠고, 자, 원래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나트륨이 확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전이를 띠겠고, 자, 나머지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지. 자,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휙 바뀐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탈분극 이렇게 부르지. 자, 탈분극.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휙 바뀐 탈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무슨 통로 때문이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 자, 나트륨 통로에서 활성화 개폐구가 열리기 때문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국소전류가 발생을 해서 옆에 있는 뚜껑들을 열어가겠고, 조금 지나면 여기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겠고, 요거는 회복을 하겠지.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확 바뀌면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70mV인 휴지전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70mV인 휴지전이 상태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전이차가 쭉 증가하는데 얼마로 증가하냐면 플러스 35mV로 이렇게 쫙 증가하지.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활동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플러스 35mV까지 증가한 이유는 나트륨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여기와 여기 차이는 대략 한 105mV의 활동전이가 생긴다는 거 꼭 알고 있도록 하고, 자, 탈분극이 되어서 플러스 35mV까지 쭉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있겠고, 자, 여기는 지금 축색 돌기 안쪽이라고 하자. 자, 여기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끊임없이 3개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퍼내고, 그 다음에 2개의 칼륨을 안쪽으로 퍼 들여오겠지. 그리고 여기는 항상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분극, 즉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겠지.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활동전이가 지나간 다음에 나트륨 통로에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온 다음에 밑에 있는 뚜껑이 잠시 동안 이렇게 닫힌다. 다시 이쪽에 있는 나트륨 통로도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온 다음에 밑에 있는 불활성화 개폐구가 닫힌다. 불활성화 개폐구는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그 다음에 활동전이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활동전이가 도착을 하면 이 옆에 있는 칼륨 채널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열어주지. 자, 칼륨 채널을 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쪽은 칼륨이 아주 많으므로, 자, 여기 있는 칼륨이 아주 많으니까 이 칼륨이 이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가겠지.
자, 좀 전에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칼륨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지. 칼륨은 요 축색돌기 안쪽에 많으니까. 자, 따라서 이때는 이제 요거를 요약해서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지 여기다 보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축색돌기 안쪽이라고 했을 때, 자, 칼륨이 쏟아져 들어오고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안쪽은 나트륨이 많고 국소 전류에 의해서 옆으로 활동 전위를 전달해 준 다음에 칼륨이 쏟아져 나가니까 바깥쪽은 칼륨이 많겠지. 자, 그래서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순식간에 요 녀석을 이렇게 극을 회복을 하게 돼. 자, 그러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옆에는 다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지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자,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극 상태로 있다고 하자. 자, 요때는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은 회복이 됐지만 요쪽에 있는 것들이랑 본질이 틀리지. 자, 이쪽은 나트륨과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온 거를 곧바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칼륨을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일단 극을 회복을 하겠지.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재분극 이렇게 하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회복을 했지만 안쪽은 뭐 때문이냐면 나트륨이 많고 바깥쪽은 칼륨 이온이 많은 채로겠지. 시간이 지나면 요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칼륨을 가지고 오고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퍼내서 다음 신호를 받을 준비를 하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재분극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리고 요쪽에 탈분극이 전달이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옆에 탈분극을 일으키게 하도록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걸 우리는 전도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신경의 전도는 국소 전류에 의해서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통로가 이렇게 닫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칼륨이 쏟아져 나가는데 이 칼륨이 좀 심하게 쏟아져 나가지. 그래서 처음에는 휴지 전위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70mV에서 마이너스 50mV 역치 이상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쭉 활동 전위가 올라가는데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갔지. 이거는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칼륨이 빠져나가면서 원래대로 극을 회복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좀 심하게 내려가지. 이렇게 원래는 마이너스 70mV였는데 회복을 얼마로 하냐면 약 마이너스 80mV 정도로 하지. 원래보다 더 심하게 아래쪽으로 내려갔지. 요만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과분극 이렇게 이야기하자. 자, 과분극이라는 것은 칼륨이 나가는데 좀 심하게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요 밑에 있는 뚜껑이 순간적으로 닫혔기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향도 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원래는 휴지 전위가 마이너스 70mV인데 마이너스 80mV까지 내려간 과분극이 생기는 이유는 칼륨이 심하게 빠져나갔다. 두 번째는 요 밑에 있는 불활성화 개폐구가 닫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요 불활성화 개폐구가 닫혔는데 여기 뉴런이 있고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색돌기, 신경세포체, 축색돌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를 자극을 하면, 여기 중간을 자극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호가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가게 되겠지. 물론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지. 자, 그렇게 양쪽으로 퍼져나가는데 양쪽으로 퍼져나가서 신호가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되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불활성화 개폐구 때문이고, 그 불활성화 개폐구가 닫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신호가 거꾸로는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뉴런에서는 신호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 불활성화 개폐구의 역할은 신호가 한번 전파된 다음에 거꾸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활동 전위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이렇게 있겠고, 자, 여기도 축색돌기 안쪽이 있겠지.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끊임없이 능동수생에 의해서 3개의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퍼내고, 그 다음에 2개의 칼륨을 안쪽으로 퍼들여오고 있고,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은 이렇게 나가서 휴지 전이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통로는 어떻게 되냐면 활성화 개폐구는 이렇게 닫히고, 자, 이렇게 닫히면서 나트륨이 나오지 못하지. 그리고 불활성화 개폐구는 이렇게 다시 열리게 되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활성화 개폐구는 닫히고, 불활성화 개폐구는 이렇게 다시 열려 있어서 처음 상태를 유지하겠고, 자, 그 다음에 칼륨 통로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닫혀 있고, 자, 이렇게 닫혀 있어서, 다음에 활동 전이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와 같은 작용이 반복이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좀 간략하게 그리면 이렇게 있겠고, 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회복을 했고, 여기도 다시 재분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옆에는 다시 탈분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자. 자, 여기에는 재분극이 되었고, 여기는 탈분극이 되었지. 국소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신호가 이동했는데 이거를 신경의 전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겠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시적으로 회복을 한 이유는 다음 신호를 빠르게 받기 위해서 일단 그걸 회복하는 게 급선무니까 칼륨을 바깥쪽으로 급하게 내보내서 생긴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쪽은 나트륨, 다시 이쪽은 칼륨이 많게끔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펌프질을 해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켰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을 했지. 그래서 정리하면 분극, 탈분극, 그 다음에 재분극, 그 다음에 원래대로 그걸 회복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물론 이때 이 재분극은 무엇 때문이냐면 재분극이 급하게 일어난 이유는 전압에 의해서 열린 전이차 활동 전이가 도착을 해서 열린 무엇 때문이냐면 K 플러스 통로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